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가고소고 막히는 출퇴근길을 직접 운행하면서 실주행감을 리뷰하는 퇴근길 시승기입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니로를 탔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니로는 2세대 출시 후 4년 만에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더 뉴 니로입니다. 요즘에야 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있어서 그렇게 독창적이진 않지만 국산 하이브리드의 근본이 바로 니로였습니다. 니로가 처음에 출시가 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가 주류 파워트레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돈을 더 줘가면서 이거를 굳이 타야 되나, 심지어 1세대는 못생기기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 니로는 어떻다? 뭔가 원조는 모아님 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집도 그렇잖아요. 50년 전통의 국밥 맛집이라고 하지만 옆에 집이 더 맛있으면은 그 50년 전통이 소용이 없듯이. 그래서 니로는 하이브리드의 원조긴 하지만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사실 1인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니로를 며칠 동안 그냥 출퇴근길도 타고 다니고 데일리로 타고 다녔습니다. 사실 요 정도 체급이면은 세그먼트로 따졌을 때 소형급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셀토스하고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이 덩치감 자체가. 근데 셀토스 같은 경우는 SUV, 도시명 SUV 타입이고 제가 시승 중인 니로는 CUV 타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트 포지션이 살짝 세단틱하고 시야각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SUV가 가져가는 그 방향성하고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극명하게 내가 SUV를 별로 안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큰 장점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토스와 비교했을 때 니로는 휠 베이스가 조금 깁니다. 한 30mm 정도 길거든요. 그게 승차감이라든지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장점을 가져가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 교차로라든지 급격한 코너를 갔을 때에는 뭐랄까, 날렵함, 운전자가 느끼는 날렵함은 SUV, 도시명 SUV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항상 리뷰하는 코스긴 한데 연속된 방직턱 구간이거든요. 이러한 구간을 지나갔을 때 신형 니로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이 이전 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변하진 않았어요. 기존의 플랫폼과 기존의 파워트레인 그대로 가져가는데 보통 이제 신차가 나왔을 때 파워트레인이 변경이 안 되면은 그 이외의 것, 자잘자잘한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실내 정숙도를 조금 더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을 지속도로로 갔을 때 노면의 대응력을 조금 더 좋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2세대 니로가 사실 실제 타보면 만족감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베이스 그대로 약간의 디테일이 보완이 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는 맨홀 있고 약간 크랙 있고 방직턱 있고 땜빵 있고 정말 세미 오프로드 같은 그런 지형인데 이러한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나갔을 때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니로 같은 경우는 휠 선택권이 2개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16인치가 들어가고 여기서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 18인치가 들어갑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18인치 사양인데 보통 이제 요즘 차량들 신차 보면은 최고 트림으로 갈수록 디자인도 좀 좋은 거 들어가고 휠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하잖아요. 근데 신형 니로는 최고 트림, 얘가 지금 시그니처거든요. 시그니처에서도 기본으로 안 줍니다. 옵션은 잠시 후에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승 차량이 어찌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타이어 공기압이 굉장히 높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도 전 후륜 모두 41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지금 여름인데 굉장히 높은 공기압을 가지고 있죠. 이유는 모르겠으나 적정 공기압으로 세팅을 한다면은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승차감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국산차 중에서 아반떼 하이브리드 다음으로 연비가 좋은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복합연비 기준으로 니로는 키가 큰 차량 중에서 가장 높은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반떼는 세단이다 보니까 공차 중량도 그만큼 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연비가 좀 더 잘 나오죠.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니로 같은 경우는 덩치도 조금 더 크고 키도 조금 더 크고 그러다 보니 공차 중량도 어때요? 더 무겁잖아요. 근데 파워트레인은 아반떼하고 공유를 하거든요.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6단 듀얼 클러치 미션, 그리고 구동 모터는 32kW 똑같아요. 근데 이게 공차 중량이라든지 이 차체 사이즈 때문에 연비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기본적인 니로도 웬만해서는 기본 트림 기준으로 연비가 리터당 20km가 꾸준히 넘게 나옵니다. 심지어 제가 시승 중인 니로는 빌트인 캠 들어가 있고 휠도 18인치라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8.8km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앞쪽에 인포테인먼트에 대충 다녔을 때 연비가 리터당 23km다. 야, 이거 진짜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가 바로 니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니로는 하이브리드의 원조 맛집답게 1세대도 사실 연비가 진짜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연비 좋은 차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항시 빠지지 않는 차량이 바로 니로였어요. 근데 신형 니로는 여기서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지다 보니까 진짜 연비는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요즘 기름값 되게 비싸잖아요. 고유가 시대에 연비 좋은 차량은 늘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에요. 현재는 저속 구간을 지나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속도를 올리면 한 80km 이후부터는 사실 엔진 개입도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니로는 병렬 방식의 풀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비율이 많아요. 근데 중부터 고속 영역에서는 엔진 개입이 훨씬 많습니다. 탄력 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 고속에서는 꾸준히 엔진으로 구동이 돼요. 전기 모터가 조금 더 용량이 큰 게 들어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다? 가격이 비싸진다. 자, 그래서 옵션과 가격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형 니로가 출시가 되었을 때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은 평균적으로 가격이 한 160만원 정도가 상승했거든요. 물론 비싸진 거죠. 160이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하지만 요즘 신차들 가격 상승하는 파이 대비 뭔가 많이 오른 것 같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뭐 최근에 그랜저 같은 경우는 걔 부분 변경 아니에요. 페이스리프트인데 400인가? 아무튼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도 막 신차 나왔는데 갑자기 막 400이 막 뛰어. 그러다가 160만원? 갑자기 혜자스럽게 보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신형 니로가 가성비가 좋느냐? 이거는 가격표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정말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2025 연식이 신형 니로 바로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2025 연식 기준으로 봤을 때 걔는 뭐 베스트 셀렉션인가 해가지고 가성비 트림도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 니로는 그런 가성비 트림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니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줬었던 옵션들이 좀 많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최고 트림 가면은 뭐 라이트류 좋은 거 들어가고 전동 트렁크 주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신형은 좋아 보이는 옵션, 편해 보이는 옵션, 그런 것들이 싸그리 다 선택 옵션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타고 있는 게 시그니처 트림이에요. 기본 트림, 그리고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 시그니처가 최고 트림인데, 최고 트림에서도 넣어주는 옵션이 솔직히 말하면 뭐가 많이 없습니다. 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HUD라든지 빌트인 캠이라든지 아니면 썬루프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행보조 기능이라든지 심지어 시트도 인도 가죽이야. 최고 트림 가더라도 여기서 천연 가죽 넣으려면 옵션 또 추가해야 되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요즘은 최고 트림 가면 주잖아요. 근데 니로는 이것도 돈을 줘야지 추가해 준다요? 진짜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없어요. 최고 트림에서 돈을 추가를 해야지 들어간다. 이외에도 되게 좀 너무한 것들이 많긴 합니다. 라이트류 같은 경우도 옵션을 최고 트림에서도 추가를 하지 않으면은 깜빡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거 들어가고, 프로젝션 안 들어가고, 하여튼 이 옵션 장난질이라고 하는 게 조금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형 니로는 2,885만원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차량 시그니처는 3,500만원대이고,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이 싸그리 다 들어가 있어요. 막 스피커 옵션까지 막 다 들어가 있다요. 그래가지고 차량 가액이 4,100만원대가 됩니다. 아니, 최고 트림하고 풀옵션 간의 가격 차이가 뭐 얼마야?
시그니처 트림이 3,400만원대이고 제가 타고 있는 풀옵션 조합이 4,100만원대이니까 700만원? 와, 최고 트림에서 모든 옵션의 가격이 700만원이다. 최근에 탔었던 차량 중에서 선택 옵션의 비율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게 신형 니로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의 1세대부터 니로를 원하는 소비자층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차는 큰 걸 원하지 않는데 풍족한 옵션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스몰 럭셔리? 그런 느낌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는데 신형은 어떻다? 추가적으로 옵션을 안 넣으면은 럭셔리하지 못하다. 뭐가 없다 인 거죠. 그래서 신형 셀토스가 나왔을 때에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트림의 가격만 보면은 코나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서 웬일이지?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 했는데 가격표를 자세히 보니까 모든 옵션이 다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탈만하게 차량의 옵션을 맞추다 보면은 굉장히 비싸진다. 그래서 실제로도 코나 하이브리드도 제가 타고 있는 니로와 파워트레인과 플랫폼 공유하거든요. 뭐 현행 코나 같은 경우는 사실 출시가 된 지 조금 돼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코나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모든 옵션, 이거는 이제 디자인 패키지 제외하고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풀옵션 사양과 비교했을 때 니로 하이브리드 풀옵션 간의 가격 차이가 얼마였지? 400만원?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최고 트림을 가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막 그렇게 장난적이지가 않아요. 뭐 선루프, 빌트인 캠, 뭐 스피커 옵션 아니면은 주행 보조 좀 더 고도화된 거 딱 그 정도로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만 옵션이 빠져 있는데 얘는 뭐 진짜 뭐 별의별 게 다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신형 니로는 가격표를 자세히 봐야 된다. 언뜻 보면은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렴하진 않다. 그래도 막상 신형 니로를 타고 다니니까 만족스러운 포인트가 꽤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가 막히는 서울 한복판이거든요. 이렇게 막히는 도로를 주행했을 때 웬만해서는 엔진으로 구동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엔진 개입도가 조금 더 많은 편이긴 한데 진짜 이 정도 속도라면은 그냥 뭐 기름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엔진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돌아갈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연비가 점점 더 늘어나는 매직을 볼 수가 있고 또 실내 정숙도도 소형급임을 감안한다면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집안의 기아, 셀토스와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셀토스와 비교하더라도 니로가 세그먼트는 똑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은 그 차량의 만듦새, 퀄리티 이런 것들은 한 반의 반체급 정도 살짝 높게 느껴져요. 그래서 실내 정숙도도 꽤 조용한 편에 속하고 승차감도 얘가 도시명 SUV가 아니고 CUV 타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저 지상고도 세단처럼 낮은 편에 속하고 전반적인 이 전고도 세단까지는 아니지만 SUV보다는 훨씬 더 낮게 시트 포지션이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고속 직진 안정성이 SUV와 비교하면 훨씬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도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대응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같은 세그먼트의 SUV와 비교한다면 확실히 이러한 부분은 편안함이 있다인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니로가 사실 덩치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긴 한데 실내에 탑승을 하면은 뭐 1열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뒷자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니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택시로도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잖아요. 2열 공간이 조금 더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차는 혼자 타면 조금 아깝다.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차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뒷자리도 되게 공간적인 메리트가 좋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장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형 니로의 단점은 가격 말고 없느냐?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는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학처럼 뭐는 뭐 해가지고 딱
이게 정답이 없는 카테고리다 보니까 사실 예쁘다, 못생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니로 디자인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망둥어 아니냐, 너무 못생겼다, 뭐 디자인을 뭐 이렇게 해놓냐라고 좀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마감, 소재 이런 거에 있어서도 호불호가 살짝 있기는 합니다. 특히 풀옵션 사양의 경우에는 얘가 지금 신차로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아니 실내 소재가 모두 다 이게 플라스틱인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실제로 플라스틱의 사용 빈도가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급인지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차종 중에 하나고, 또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도 너무 심플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니로만의 특징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특징이랄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좀 아쉬워요. 니로는 EWD, 전륜구동 사양밖에 없거든요. 기술적으로 AWD를 넣을 수도 있을 법한데 안 넣어줬다는 거, 그것도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물론 도심 위주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4륜 구동이 크게 메리트가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선택할 수조차 없다는 것도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대충 달려도 연비가 24야. 진짜 연비 하나만큼은 이견이 없습니다. 연비 때문에 불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니로를 타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최근에 겪은 일인데, 이것도 이제 건물 주차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주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근데 나는 막 찐 내연기관 오너니까 그런데 주차를 못 하잖아요. 근데 니로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주차가 가능하다인 거죠. 이외에도 저공해 2종을 획득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그런 디테일한 매력 포인트가 많은 차량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기아차 중에서 니로는 최근에 출시된 신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깜빡이 소리도 살짝 달라졌습니다. 요 사운드가 무슨 심포니 무슨 오브 어쩌고 저쩌고 사운드 이름이 있거든요. 요즘 장명은 다 되게 복잡해서 기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 신규 사운드가 기아의 EV5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셀토스에도 도입이 되고 제가 타고 있는 니로에도 도입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봐요.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깜빡이 사운드도 뭔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랄까 좀 더 새로운 느낌? 그리고 깜빡이 사운드 뿐만이 아니라 차 시동을 걸고 끄고 이제 내렸을 때에도 그 웰컴 사운드가 있잖아요. 웰컴 앤 굿바이 사운드, 그것도 새로운 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경고음 이런 것들도 이전 버전과 비교하면은 신규 사운드가 입혀져 있어서 이런 것도 나름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내 길로 오니까 참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연기관이 아닌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으니까 이런 길이 오히려 좋다. 왜냐하면은 풀 하이브리드 방식은 저속에서 엔진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전기 모터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름과 엔진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연비가 올라간다는 거죠. 실제로도 가득 주유했을 경우에 700km 이상 너끈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진짜 내 차도 한 번 주유했을 때 700km 가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진짜 주유소 자주 가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거든요. 아실 거예요. 연비 안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아니 주유를 며칠 전에 했는데 또 주유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귀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다 셀프 주유잖아요. 물론 뭐 어렵진 않지만 특히 지금처럼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바람이 너무 춥거나 아니면 너무 덥거나 그런 날씨에는 내리기 싫잖아요. 근데 내려가지고 또 이제 카드 주선주선 꺼내가지고 카드 넣고 또 그 모니터 보면서 클릭 몇 번 해줘야 되고 또 장갑 껴가지고 그 정전기 방지 손 대고 또 이제 그 주유구 커버 열어가지고 주유하고 또 뭐 단위 맞춤 또 뭐 해가지고 다시 또 캡 닫고, 날씨가 안 좋은 조건 속에서는 귀찮다인 거죠. 그리고 자주 주유소를 가다 보면 어떻다? 내 지갑도 자주 얇아진다.
그에 반해 연비가 좋은 차량들은 한 번 주유만으로 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도 자주 안 가. 그렇게 되면은 지갑도 얇을 일이 없어져. 참 좋습니다. 연비 좋은 차의 단점은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편에 패들 시프트를 꾹 누르게 되면은 신형 니로는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처럼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을 단계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강력하게 세팅을 해놓으면 진짜 그냥 완전 원페달 드라이빙 방식처럼 지금 페달 뗀 것만으로 감속이 굉장히 세게 들어옵니다. 물론 찐 전기차처럼 완전하게 정차까지 지원이 되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하이브리드인데, 그리고 구동 모터 막 47kW 아니야, 32kW 조그만 용량인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막힐 때는 이 오토 모드 강력하게 해놓으면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엄청 자주 있지 않아서 운전이 편리하다. 이렇게 비가 오니까 갑자기 뭔가 이제 선루프에 대한 이런 로망이 있는데, 니로는 아쉽게도 지금 이게 선루프 옵션이 들어가 있는 사양이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조그만 선루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급 소형 SUV들 봤을 때 코나도 그렇고 뭐 셀토스도 그렇고 요거보단 조금 더 큰 게 들어가거든요. 와이드형 선루프. 근데 니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그만한 선루프가 들어간다. 그리고 선루프를 넣었을 경우에 룸램프도 원래는 이게 약간 좀 누런등인가 봐요. 근데 선루프를 넣게 되면은 룸램프가 화이트, 백색 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환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터치식으로 램프가 들어오는 것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선바이저 램프는 이거는 아직 백색 등이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뭐 노란 등이 가끔 가다가 예뻐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다. 네, 좋아요. 그리고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 최신 기아 디지털 키 디자인이죠. 이것도 이제 최고 트림을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사항이 아니기는 한데, 옵션을 넣었을 경우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지원이 됩니다. 이거 있잖아요. 차 정차된 상태에서 시동 알아서 걸어주고 차 앞뒤로 자동으로 빼줄 수 있고, 이게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메리트 있는 옵션이거든요. 물론 니로가 뭐 차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진짜 좁은 구간에 주차를 했을 때 타기도 애매하고 내리기도 애매하고 그런 곳에서는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있으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상당히 편리해요. 이외에도 차키를 가지고 멀리 나가게 되면은 워크 어웨이 락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별도로 차키를 누르지 않더라도 알아서 차가 닫히거나 차키를 가지고 가까이 오면은 알아서 문이 열리거나 이런 것도 정말 편리합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 한번 경험해보면 그 이전의 것으로 못 돌아가요. 일일이 막 주머니 주섬주섬 해가지고 막 눌러야 되고, 참 이 편리함을, 그러니까 사람은 참 간사해요. 편리함을 한번 누리면은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다운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뭐 핸드폰도 그렇고 뭐 IT 뭐 가전제품 뭐 컴퓨터도 그런데 점점 더 이제 사양 좋은 걸 쓰다가 다운그레이드 하면은 그 불편함이 갑자기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옵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360도 어라운드 뷰가 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좁은 유턴길, 좁진 않네요. 그래서 좁은 길에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한다면은 또 편안하게 탈출을 할 수가 있죠. 오, 지금 스마트 회생제동 아주 강한 걸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를 좀 더 강력하게 걸어줘야 되잖아요. 완전 정차까지 물론 지원이 되진 않지만 감속을 꽤나 드라마틱하게 해주네요. 확실히 요즘 신차들은 이런 조금만 기능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운전이 편하네요.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앞쪽에도 옵션 사항이긴 하지만 HUD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니로는 그래요. 정말 위급에 들어가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싸그리 선택 옵션이다. 트림 선택만으로 기본적으로 주는 건 없다. 그래서 다른 차량들 금액 상승한 거 대비 조금 오른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니로도 싸진 않아요. 근데 디테일한 이 회생제동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들어올 때는 강력하게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세부적으로 살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토 모드, 그러니까 오토라는 단어를 쓰는 기능 치고 뭔가 오토스럽지가 않아요. 수동에 가까운 느낌인걸? 이런 거는 뭐 약간의 디테일한 세팅 값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